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곳곳에 호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비구름이 남부로 내려가 또 한 차례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장마 현재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알아보죠.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현재 경기도와 충남입니다. 이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CCTV 화면을 보면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울은 오전보다는 비가 약해졌지만 5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하천의 수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강남구 대곡교 부근을 보고 계신데 이 수위가 높아졌고 유속도 빨라졌습니다. 이 다음은 경기도 평택의 경부선 원곡 졸음쉼터 부근인데요. 이 강한 빗줄기에 도로에 물이 고여서 이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눈에도 굉장히 미끄러워 보이네요. 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토 38호선 안성터미널 교차로 부근인데요. 이전까지는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이 CCTV 화면에도 빗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면서 화면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미끄러워진 도로에 차량이 지금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도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비구름대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장마전선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네, 이 비구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레이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 녹색이 비가 내리는 지역이고 이 붉은색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네, 지금 화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녹색이 비가 내리는 지역이고 이 붉은색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충청과 강원 쪽으로 지금 현재 붉은색에 아직 화면이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좀 뺀 상태에서 정보를 좀 알려주시죠. 현재 충청과 강원 쪽으로 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남서에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남서에서 북동으로 기울어진 모습인데요. 저게 맞습니까? 충청과 강원 쪽으로 좀 붉은 구름이 분포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남서에서 북동으로 기울어진 상황. 네, 더군다나 이제 자주색으로 표현된 지역이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인데요. 아직 화면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네, 현재 자주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오늘 하루,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이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전남과 동해안에는 상대적으로 비가 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좀 혼선이 있어 제가 잠깐만 언급하면 앞서서는 충청과 강원 지역에 좀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주색, 충남 서해안 지방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이 중부에는 최고 150mm가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남부지방인데요. 이 밤사이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더 발달하게 되면 이 내일까지 호남과 제주도에는 많게는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오늘은 주로 중부지방에 그리고 밤부터 내일까지는 남부지방에 호우가 내린다는 점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과 내일 중부에 150mm, 또 남부에 250mm면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중부지방은 5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이 서해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됐지만 더 발달하지는 않아서 극한 강수로 이어지지는 않은 건데요. 이 문제는 남부지방입니다. 이미 광주에 284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상황에서 또 호우가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이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도 야간 시간과 취약 시간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자, 어떤 점을 대비해야 할까요? 아까 김진두 기자 리포트에서는 사후 대피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대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비 사항도 좀 알려주시죠. 네, 역시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큰데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그만큼 산사태 위험이 크다는 건데요. 전국의 산사태 위험 등급을 보면 강원도가 11.72%로 가장 크고 전북 10.95%, 서울도 5.12%나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남부 폭우로 전남과 전북 지역은 토양이 수분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또 큰 비가 내리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다른 지역보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요 며칠 보면 하루는 엄청 더웠다가 또 하루는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서울에는 또 올해 첫 열대야도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된 데다가 이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밤에 기온이 내려가지 못했는데요. 어제 서울 일최저 기온이 25.1도를 보이면서 이 지난해보다 이틀 늦게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폭우와 무더위가 교차하는 게 장마 기간 날씨의 특징인데요. 내일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 내륙에는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식중독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이 식약청의 식중독 통계를 보면 여름철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은 달이 7월이고 이 8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식중독은 덜 익힌 고기나 신선하지 않은 식품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 과일이나 채소도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야외에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고 과일이나 채소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주말에 달력이 좀 바뀌기도 하는데 주말 이후 장마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주말이 7월 1일이죠. 1일부터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장마 전선이 제주도 부근이나 제주도 남쪽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맛비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반면 중부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높은 습도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상층의 일기도와 이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수치 모델의 결과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화면인데요. 네, 7월 4일부터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서쪽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이 장마 전선이 동서로 길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네, 이번과 비슷하게 이 장마 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이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화요일쯤에 다시 전국에 장마권이 들 것이다. 그리고 아무튼 가장 당장은 오늘은 중부지방 그리고 오후부터 내일은 남부에 비가 집중된다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김민경 재난기상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